예,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류석춘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류 교수의 전공 수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오늘 교양 수업에는 예정대로 나왔다고 하는군요.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오해였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늘 오전 류 교수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본부에 류 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류 교수 스스로 학생과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벗어나는 망언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학생 상대로 한 성희롱도 분명히 존재를 했어서 파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학내 곳곳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류 교수가 사과해야 하는 건 맞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주장도 학생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류 교수는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던 교양 수업에 나왔습니다. 총학생회 입장 나온 거 관련해서 교수님 얘기 들어보시죠. 총학생의 입장이 뭔지 내가 모릅니다. 혹시 여학생한테 한번 사과할 생각 있으십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수강생 40여 명 중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류 교수는 오늘 수업에서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서 매춘을 권유했다는 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업을 마친 류 교수는 취재진에게 발언한 의도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단과대 학생들과 함께 연대체를 꾸려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류석춘 교수는 위안부 망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을 혐오한 듯한 발언도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연세대가 지금 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 중국인 학생에게 국적과 언어를 이유로 모욕을 줬다는 것인데 류 교수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류석춘 교수의 강의를 듣는 한 학생은 다른 수업에서도 문제의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류 교수가 한 중국인 학생을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이유로 강단 앞에 불러 세웠다고 했습니다. 면접 때도 그렇게 말을 했냐. 그래서 그 언니가 면접 안 보고 들어왔다 하니까 내가 면접관이 있으면 떨어뜨렸을 거다 하고 그 언니가 들어가니까 그 언니가 마신을 받고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중국 딸 같은 애들 있을까 봐 확인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학생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낀 중국인 학생은 이후 수강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류 교수의 수업은 국외 교환 학생도 들을 수 있는데 위안부 망언이 나온 그 수업에선 중국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랑 치는 것보다는 일본이랑 치는 게 많이 더 좋아요. 중국과 뭔가 사기당할 때 얼마나 불안감을 떨어져야 되는데 왜 중국이랑 치는 거예요? 그지 같은 나라. JTBC는 류 교수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류 교수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류석춘 교수의 발언은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책인 반일 종족주의를 권하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죠. 강제징용과 위안부 역사를 부인하는 이 책은 마치 사실처럼 대학과 교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 중에 한 명인 이우연 위원이 일본 극우 단체들의 지원으로 유엔 연설에 이어서 일본 현지 강연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단체 중 한 곳은 소녀상을 조롱하는 친일 미국인 유튜버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우연 위원과도 직접 저희 취재진이 만났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Their wages were very high, and then wartime Korean laborers lived a free and easy life. 당시 항공권과 숙박비 등 이 위원의 연설을 지원한 건 일본의 국제역사논전연구소. 해당 연구소는 지난 3월엔 강제징용이 허위 역사라는 내용을 영어로 알려야 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단체입니다. 특히 이 연구소의 후지키 슈니치 이사는 2년 전엔 친일 미국 유튜버인 토니 마라노의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도 지원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2013년 소녀상 얼굴에 봉투를 씌우고 조롱한 인물입니다. Someone else took action upon themselves to deface the hunk of junk because it lacked paper bag over its head to protect it from poop. 이 위원은 다음 달 초엔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초청으로 일본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순회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역사인식 문제연구회의 니시오카 스토무 회장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상징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홈페이지에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글을 쓴 극우 인사입니다. 이 위원은 11월 말엔 반일 종족주의 일본어판이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어 자막을 입힌 반일 종족주의 관련 일부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10만 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안부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비천했던 가문이 그들에게 강요했던 위안부 생활은 그들의 전 인생사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라는 것은 자발적인 그러한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념적인 부분에서 사람의 전신을 변들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JTBC 유선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위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위원은 일본의 강제징용은 없었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증언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들이 대부분 일본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거나 소수 피해자의 증언을 왜곡했다는 지적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입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정치 사회 부분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외신 기자 간담회부터 대형 교회 강연까지 반일 종족주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17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강제 노동을 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은 돈이 생기니까. 일부 유튜브에선 해당 내용이 사실처럼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근대화를 얘들이 시켜준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구나. 취재진을 만난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 위원은 일본의 강제징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수익이 있으니까 같지 않겠습니까? 주색 잡기로 돈을 탕진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자유로웠다면 그것이 어떻게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그 노예노동이었겠습니까? 강제징용이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불법 행위였다는 우리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의 자료를 일시적인 자료를 보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보여주지 않고 유리한 자료들만 가지고 일본의 역사관을 정당화하는 방식인데, 이 위원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참여정부로부터 위로금을 받으면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위로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게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나온 증언 속에서는 내가 원해서 갔다, 가서 돈 벌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강제 연행이었다는 대다수 피해자들의 증언은 외면합니다. 다른 분들은 속아서 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도 모집할 때 내거는 조건하고 막상 가보니까 조건이 더 나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 증언도 수시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의붓 아버지가 팔아서 갔다, 아니면 그런데 나중에는 친구랑 같이 마을에서 놀고 있는데 관원이 와서 잡아갔다, 끌고 갔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제는 이분들이 마치 민족의 성녀처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진술을 바꾸었다는 피해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부터 위안부 증언을 연구한 학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 조사와 지원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잖아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증언을 확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 위원은 앞으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운동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 위안부 소녀상이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 동상을 철거하는 국민운동을 JTBC 정혜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반일 종족주의 내용이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사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재해온 탐사부 유선희 기자와 해당 주장을 좀 검증해보고 이들과 일본 극우단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먼저 위안부 문제부터 들여다보죠. 사실 이건 뭐 계속 검증해왔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위안부 강제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성매매였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안부 생활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또 개인적인 영업이었다. 이런 주장은 이영훈 교수 또 이우현 위원이 공통적으로 반일 종족주의에서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예. 근거를 좀 보면 조선시대부터 기생이 있었고 위안부가 있을 당시에 민간 매춘업, 그러니까 성매매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않고 음성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또한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천 명이 일본, 대만, 만주, 중국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예. 하지만 학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그 일반 여성들, 성매매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 갑자기 성매매와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갔던 분들이잖아요. 거기 안 갔으면 그렇게 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도 가운데 위치시켜가지고 결국 일본군 위안부는 공창제의 일환이고 뭐 일본 극우가 얘기하듯이 매춘부와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도록 논리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할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이쪽 그 이영훈 교수 측이나 이우영 위원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역사적으로 뭐랄까요? 기록으로 검증된 바가 많이 있는데. 네, 정혜성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기록으로도 또 증언으로도 일관되게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특히 이제 위안부가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이영훈 교수 또 이우현 위원의 주장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연구 내용과도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이 본인들 있었습니다. 연구하고도 서로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라는 책을 보겠습니다. 예. 이 교수의 스승인 안병직 교수가 2013년에 썼는데 서문을 보면 이영훈 교수와 이우현 위원이 연구를 주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책의 42페이지를 보면 위안소가 군부대와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위안부가 놓인 처지가 성적인 노예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일 종족주의에서 이 내용은 정작 빠지고 정반대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이런 주장이 결국 일본 극우들의 주장하고 거의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우현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좀 보겠습니다. 이우현 위원을 다음 달에 일본 순회 강연에 초청한 니시오카 스토무 일본 역사인식 문제연구회 소속입니다. 예. 일본 역사 왜곡의 상징과도 같은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었던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른바 새역모에 전쟁 동원을 부정하는 글을 썼던 인물입니다. 예. 네, 이우현 위원의 유엔 연설을 지원한 인물 후지키 슈니치 일본 국제역사 논전연구소 소속입니다. 여기도 역시 새역모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이 새역모는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만든 사사카와 재단, 지금 이름은 일본 재단인데 이곳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던 곳입니다. 예. 결국 따지고 보면 전범 세력의 자금 지원을 받은 단체 새역모를 통해서 침략 전쟁을 부정하는 극우 이론이 종합이 됐고 그게 갈라져서 지금 한국은 물론 미국으로도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이영훈 교수, 또 이우현 위원이 속해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역시 과거 일본 도요타 재단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현재 드러난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장은 뭡니까? 과거에 지원은 받았지만 그것이 연구나 자신들의 연설과는 관련이 없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돈에는 죄가 없다라는 설명인데 학자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극우파적인 일본의 재단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돈에는 죄가 없다는 얘기는 그 본인들이 한 얘기입니까? 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가요? 그것이 예. 유튜브에서 그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랄까요, 일부한테만 국한되지 않고 유튜브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요. 네, 이영훈 교수가 지난달에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자유론, 그 자유론을 신봉하고 정치 세력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예. 실제로 이날 간담회엔 현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다수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렇게 외국으로 또 유튜브로 또 정치권까지 이제 이런 주장들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사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일본 극우의 주장이 뭔지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극우파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거의 하나이거든요. 일본은 절대 과거에 전쟁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고 일본군은 그러니까 보통 국가로서 당연히 부활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위험하게 흐를 수 있는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사실을 근거로 좀 더 철저하게 사회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만난 상당수 전문가들의 우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혜 기자였습니다.